5년 전부터 고령의 장모를 모시고 사는 50대 부부. 남편 유 씨는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게 다소 불편했지만 사위도 자식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장모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유 씨는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용돈과 병원비, 생활비도 모두 부담했는데요. 하지만 유 씨보다 더 경제력 있는 손위처남들은 각종 이유를 대면서 장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부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모님이 아프시자 손위처남들은 유 씨가 어머니에게 눈치를 주고 불편하게 했다며 불평을 늘어놓는데요. 게다가 한 집에 사는 장모님이 유 씨 몰래 논 만평을 아들에게만 준 것을 알게 되면서 유 씨의 불만도 커집니다. 이처럼 처가 식구들과 갈등은 계속 깊어가는데 아내는 처가 식구들 편만 들자 유 씨는 결국 이혼을 고민하는데요. 장모의 부양 문제로 인한 처남들과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요즘 사건 상담실에서 오늘은 처월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월드라는 용어도 있는데 처갓집과 이제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된 건데 5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부부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장모님을 모시면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50대 부부의 이제 남편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딱히 여유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시골에 장모님이 혼자 사셨다는데 80대 어르신으로 몇 년 전부터 아무래도 연세 때문에 혼자 지내시는 게 어려워져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딸이죠? 말고 오빠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오빠 둘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빠들이 좀 불편해했다는 거죠. 아내가 좀 싫어한다라든가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맞벌이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장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 눈치 보는 것보다는 딸이랑 같이 사는 게 낫겠거니 해서 자신도 불편했지만 모시고 살기로 하고 5년이 흘렀답니다. 근데 5년 동안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사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면 장모님 5년 동안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 모시기 어렵지만 사 입장에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대기 그리고 넓은 데가 아니네요. 한 30여 평의 아파트인데요. 자, 두 부부 있죠. 그다음에 장모님 80대 장모님 있죠. 애들도 둘 있어요. 그럼 5명이 그 조그만 아파트에 살려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장모님을 거실에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을 장모님한테 내드리고 이 사위 되시는 분은 거실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불편했겠죠. 환경적인 요인은 그렇고요. 그거 이외에도 장모님 또 그래도 밖에 나가서 1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치셔야 되잖아요. 그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집에 생활비라든지 장모님 병원비 등등 본인이 오롯이 다 담당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착하신 분이에요. 장모님이 80대인데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냐. 또 사위도 자식이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자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손이 처남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섭섭한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모님을 잘 모셨는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냐면 지난 겨울 초부터 장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이제 처남들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복돼서 말씀드리자면 이분 정말 착하신 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벌이를 이분이 다 벌어먹여 살리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이들 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들입니다. 엄청 큰 성인이에요. 게다가 손위처남들이 바빠서 못 모신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만 따지자면 손위처남들이 경제적으로도 유 씨는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용돈까지 다 이분이 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이유 씨 부부가 집에 외출한 사이 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손위처남들이 병문안으로 옵니다. 손위처남이라는 건 아내의 오빠들이니까 손위처남이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 50대 남성보다 나이도 한참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위처남이니까 형님이라고 깍듯이 모시던 이 사위에게 이 손위처남들이 와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왜 고령의 어머니를 혼자 놔둬서 이렇게 다치게 만들었냐. 이게 다치게 만들었냐. 어머니 잘 좀 모셔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까지 꺼내면서 지난 겨울에도 어머니가 집이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 난방비 좀 아끼지 말아라. 라는 핀잔까지 하니까
이 사위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머니 모시자라고 살고 있었고 용돈 하나 안 주는 손이처럼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당연히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모님, 형님들이 좀 모시세요라고 말다툼을 벌여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손이처럼들 모셔가겠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고 장모님 역시 아유 그 집 가면 불편해서 나가 여기가 좋아라고 하면서 계속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얘기 듣다는 게 저도 이제 사위 입장에 제가 화가 많아서 아들이 잘 모시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서운한 일이 하나 발생해요. 장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있었는데 시골 땅 만평을 손이 처남에게 다 물려줬단 말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이 장모님 모시고 살아? 야, 그러면 장모님 재산 많이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살았답니다. 그래도 금전적 지원 한 푼도 받지 않고요. 그런 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그 장모님이 시골 만평의 땅을 손이 처남들에게 딱 준 걸 알게 된 거죠. 이랬을 때 받을 생각은 없지만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5년 동안 모시고 산 나한테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처남들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까 땅을 증여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모신 사람은 누군데 내가 잘 모셔왔는데 그 땅에 있는 걸 다 그냥 아들이란 이름하에 그냥 만평을 증여했다고 하니까 서운한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편을 안 들고 그 오빠들이죠. 오빠 편을 들었다면서요.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 자꾸 점점 더 화가 나죠. 점점 화가 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사위 입장에서는 어머니 모시죠. 용돈 생활비 다 내가 내고 있죠. 그런데 손이처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재산은 다 손이처남들이 가져가는 셈이 됐습니다. 사실 이 손이처남들이 서운했던 거는 이 사위는 만성이에요. 이제는 뭐 그거는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상 정말 화가 나고 서운했던 건 아내인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손이처남들은 어차피 맞벌이하는 집이라 어머니 못 모셔. 첫 번째 손이처남 편을 들었죠. 두 번째 원래 그 땅은 어머니가 예전부터 오빠들 준다고 했던 땅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세 번째가 정말 서운한데 그러면은 당신 속으로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이런 표현까지 해버리니 정말 순수하게 어머님을 이제까지 모셔왔던 이 남편은 당연히 화가 나죠. 게다가 이것까지 떠오릅니다. 장모님 모시고 있느라고 5년 동안 정작 본인의 친어머니는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오시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모든 서러움이 다 몰려들면서 정말 이혼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위 입장에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이 그냥 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화나신 것 같아요, 장희영 교수님. 아니, 저라도 오늘 보내주신 이제 50대 남성 사위 입장에서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모 부양 문제로 처남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장모님 부양하면서 들어간 비용 처남들에게 청구하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박준 변호사님? 네, 저는 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혼 사유가 우리 민법에는 6가지 정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시댁 식구하고 갈등이라고 처가 식구하고 갈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장모라든지 장인 또 며느리 입장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갈등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극심하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유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아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기들 오빠 편 막 들면서 남편한테 막 더 강하게 한다면 그렇게 간다면 이제 이혼 사유로 될 수가 있지만 요 정도 얘기가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이혼으로 간다? 그거 조금 약해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은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이제 아내에 대한 불만 부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했고 박 변호사 잘 설명한 것처럼 직계 존속으로부터 아주 부당한 대우, 이 부당한 대우는 거의 폭행, 협박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남들하고 관계에서 갈등이지 감정이 쌓여서 그렇지 그럴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보내주신 분은 아내가 처남 편만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제일 화나는 건 지금 집사람이 아내가 처남들 편을 자꾸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저 같아도 이런 아내하고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김복현. 우라가치미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두 분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감정의 골이 굉장히 심해져서 다툼이 깊어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좀 그래도 아유 우리 저 오빠들이 문제가 많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야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엄마도 너무했다. 예. 아니 왜 사위 5년 동안 모셨는데 땅도 좀 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항상 아니에요? 이 갈등이 네. 있잖아요. 시집 갈등, 처가 갈등이 있으면 그 중간에 그 역할을 좀 잘해야 됩니다. 또 사위는 사위대로, 또 아들이면 아들대로, 그렇죠.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딸이면 딸 역할을 그걸 잘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아내거든요. 예. 아내분이 자신의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오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남편한테 좋게 얘기도 해주고 이런 중재자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 못한다 그러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이라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5년 동안 이제 부양을 했잖아요, 장모님이요. 그 비용은 사실은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건데 오빠 둘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단 말이죠. 이제 와서 그걸 이제 돌려달라고 하기는 네. 좀 어려운데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소송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소송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자식들이 다 똑같이 지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둘은 전혀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아내 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서 동일하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머님이 아들들에게 청구할 거를 대신해서 처남들도 돈 내야 된다. 앞으로 부양료 청구 일정액을 책정을 해서 그거는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거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송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님들도 일정 네. 부분 부담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니 정당하게 얘기하죠.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아니 그 처남들 대신해서 장모님을 잘 모셔왔는데 그 정도 비용은 내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얘기. 네. 저 같으면요. 네. 나 그거 땅 꼭 가져오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분은 나쁘다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내 보고도 솔직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아내도 좀 남편 편을 좀 들었으면 감정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